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베개 위 머리카락, 머리를 감을 때 배수구가 막히는 경험, 거울을 보면 정수리가 훤히 드러나 있는 경험, 이 모든 변화가 낯설고 당황스럽지 않으셨나요? 혹시 나이 들어서 당연한 일이라며 그저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탈모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원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저는 모발과 두피를 전문적으로 진료해온 피부과 전문의 신영수입니다. 30년간 시니어 환자와 함께하며 수많은 탈모 사례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중 한 분, 67세 박영자 할머니는 거울을 보며 자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외출조차 꺼릴 만큼 자신감이 줄었지만 몇 달간 치료 후 머리숱이 돌아왔고 이제는 늘 미소로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다시 사람을 마주 볼 수 있어 행복해요. 시청자 여러분께도 분명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음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왜 시니어에게 탈모가 흔히 생기는지, 무엇이 탈모를 악화시키는지, 어떤 방법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점검이 필요한지 끝까지 보신다면 실질적인 방향을 찾으실 겁니다. 오랜 시간 고민해온 탈모에 대한 해답, 지금부터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모발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67세 박영자 할머니는 조용한 성격이셨습니다.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첫 진료 때는 눈빛에 힘이 없었습니다. 머리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져요. 말씀하실 때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는 날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정수리는 휑하고 앞머리는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딸이 머리숱이 너무 적어졌다고 말한 날, 그날부터 모자를 쓰고 외출하셨다고 합니다. 외출도 줄고 모임도 피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한때 즐기던 교회 성가대도 그만두셨습니다. 주변 시선이 가장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약국에서 추천한 샴푸를 바꿔보셨고 TV에서 본 두피 마사지도 따라 해보셨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더 빠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진료 때 두피를 확대해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모낭의 뿌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회복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작은 실천을 시작하셨습니다. 샴푸는 순한 성분으로 바꾸셨고 감는 시간도 1분에서 3분으로 늘리셨습니다. 손톱 대신 지문으로 마사지 하셨고 수건으로 두피를 톡톡 눌러 닦으셨습니다. 머리는 꼭 드라이기로 완전히 말리셨습니다. 식사에도 신경 쓰셨습니다. 계란, 두부, 생선 등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비타민 B와 아연도 영양제로 보충하셨습니다. 걷기와 명상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탈모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2달 뒤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 정수리에서 잔털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선생님, 제 머리가 다시 자라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저에게도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탈모는 회복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시니어에게도 변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은 탈모가 단순한 노화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를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하지만 탈모는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엔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모낭은 혈액에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피가 잘 돌지 않으면 모낭도 약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복용 중인 약물의 영향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 일부 약물은 모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뇨제는 전해질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발이 갑자기 빠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양 부족입니다. 모발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건강한 머리가 자라지 않습니다. 비타민 B군, 아연, 철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편식이나 소식은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회복 작용을 합니다. 모낭도 이 시간에 재생을 시작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탈모도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 결과 두피로 가는 혈류도 줄어듭니다. 심한 경우 원형 탈모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두피 세정 습관입니다. 너무 자주 감거나 강하게 문지르는 것은 오히려 두피를 자극해 염증을 유발합니다. 뜨거운 물이나 손톱 사용도 좋지 않습니다. 이처럼 탈모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생깁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원인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점검하신다면 모발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낭이 어떤 원리로 탈모에 영향을 주는지 그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은 모낭이라는 뿌리에서 자랍니다. 모낭은 피부 속에서 모발을 생산하는 기관입니다. 모낭이 건강하면 머리도 건강하게 자랍니다. 하지만 모낭 기능이 떨어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집니다. 다음에는 솜털처럼 약해지며 잘 빠지게 됩니다. 결국 모발이 자라지 않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것이 진행형 탈모의 초기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숱만 보시지만 진짜 핵심은 모낭의 상태입니다. 모낭이 살아있다면 회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능이 완전히 멈추면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두피가 번들거리거나 가르마가 살짝 넓어진 느낌이 듭니다. 감을 때 거품이 덜 나거나 정수리에 열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반복된다면 모낭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낭은 호르몬과 영양, 혈류에 민감합니다. 생활 습관이 바로 모낭에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식단, 충분한 수면, 두피 청결 유지가 모낭의 회복을 도와주는 기본 조건입니다. 두피에 자극이 많아도 문제가 됩니다. 과도한 염색, 파마, 뜨거운 바람은 모낭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잦은 염색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거운 모자나 밀착된 가발도 두피 통풍을 막아 모낭에 부담을 줍니다. 머리카락은 결국 모낭의 거울입니다.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속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다음은 이 모낭을 살리는 가장 기초적인 습관, 샴푸와 세정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샴푸는 탈모 관리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감고 계십니다. 머리를 감는 방식만 바꿔도 두피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물 온도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를 자극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충분히 적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샴푸 거품입니다. 손바닥에서 먼저 충분히 거품을 내야 합니다. 직접 두피에 붓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거품을 낸 후 손끝 지문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손톱으로 긁으면 두피에 상처가 생깁니다. 두피는 민감하기 때문에 자극에 취약합니다.
3분 정도 거품을 머리에 유지한 뒤 미지근한 물로 꼼꼼하게 헹궈야 합니다. 귀 뒤, 뒷머리, 목덜미는 잔여물이 남기 쉽습니다. 샴푸가 남으면 가려움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기 제거입니다. 수건으로 비비지 말고 톡톡 두드려 닦아주세요. 자연 건조보다는 드라이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바람은 미지근하고 거리는 15cm 이상이 안전합니다. 뜨거운 바람은 두피 수분을 빼앗습니다. 특히 정수리와 뒷머리는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베개와의 마찰로 모발 손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샴푸는 매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사용법이 올바르지 않으면 오히려 탈모를 악화시킵니다. 광고에 나오는 고가 제품보다 내 두피에 맞는 순한 성분이 더 중요합니다. 거품이 잘 나지 않는다고 샴푸를 2번 쓰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정은미 할머니도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 탈모 진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세정법만 바꿔도 모낭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치료와 관리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의 탈모 치료는 접근이 달라야 합니다. 젊은 사람과 같은 방식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대표적인 약물은 피나스테리드와 미노시딜입니다. 피나스테리드는 남성형 탈모에 효과적입니다. 호르몬 작용을 억제해 모낭 파괴를 늦춥니다. 미노시딜은 혈관을 확장해 영양 공급을 돕습니다. 두피에 바르는 형태가 주로 사용됩니다. 먹는 약은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의사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다면 복용 전 철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모발의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 계란, 두부, 생선 등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비타민 B군, 아연, 철분도 함께 섭취하셔야 합니다. 편식은 탈모를 더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 결과 탈모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은 긴장을 푸는 데 좋습니다. 하루 10분 명상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수면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는 회복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숙면을 취하면 모낭의 재생 능력이 높아집니다. 불면이 있다면 온찜질이나 따뜻한 차를 권합니다. 다섯 번째는 두피 자극입니다. 지문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혈류가 개선되면 모낭에 산소가 공급됩니다. 강한 마사지나 기구 사용은 오히려 자극이 됩니다. 일상 속 두드림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햇빛은 모발 단백질을 손상시킵니다. 외출 시에는 책 넓은 모자를 써주세요. 마지막으로 민간요법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시니어에게 중요한 건 안전성과 꾸준함입니다. 이제 탈모 유형별 특징과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탈모는 모두 같은 모양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유형마다 원인도 다르고 대처법도 다릅니다. 첫 번째는 정수리형 탈모입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정수리 부위가 점점 얇아지고 숱이 줄어듭니다. 남성형 탈모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두피가 점점 드러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앞머리형 탈모입니다. 이마선이 뒤로 밀리며 M자 모양이 됩니다. 남성 시니어에게 자주 보입니다. 호르몬과 유전이 주요 원인입니다. 세 번째는 산발형 탈모입니다. 전체적으로 고르게 머리가 빠집니다.
여성 시니어에게 특히 흔하게 나타납니다. 갱년기 이후 호르몬 변화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원형 탈모입니다. 작은 원 형태로 갑자기 머리가 빠집니다. 주로 스트레스나 면역 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동전만 한 크기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점점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휴지기 탈모입니다. 머리카락이 쉬는 주기에 빠지는 현상입니다. 수술, 고열, 큰 스트레스 이후에 자주 나타납니다. 보통 2~3개월 후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대부분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는 흉터형 탈모입니다. 두피에 상처나 염증이 생기며 그 부위의 모낭이 파괴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는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전문의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탈모는 원인과 형태가 다양합니다. 단순히 숱이 줄었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자신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치료 방향을 결정합니다. 병원에서는 두피 상태를 확대해 관찰하고 모낭의 밀도와 굵기를 함께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탈모 진행 단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형을 알면 회복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다음은 잘못된 상식과 민간요법의 함정을 알려드립니다. 탈모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특히 민간요법은 오히려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즙이나 생강즙 바르기입니다. 강한 자극으로 두피에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염증이 생기면 모낭이 손상될 위험이 큽니다. 두 번째는 맥주로 감기입니다. 일시적인 냉각 효과는 있지만 모낭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여물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금물로 두피를 씻는 방법입니다. 소금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지속하면 두피 보호막을 약화시킵니다. 가려움증과 각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계란, 흰자, 식초 등을 섞는 요법입니다. 냄새가 강하고 세균 증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모공을 막아 오히려 탈모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검증된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두피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가 샴푸에 대한 맹신입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두피에 맞는 성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름기 많은 두피에는 약산성 제품이 적합하고 건조한 두피에는 보습 성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여섯 번째는 단기간 효과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탈모는 수개월에 걸쳐 회복됩니다. 한두 번의 관리로는 변화가 어렵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큰 치료법입니다. 또한 인터넷 후기나 블로그 추천만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시니어는 특히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에 전문의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증되지 않은 영양제나 해외 직구 제품은 성분이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탈모는 과학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제 탈모 극복에서 가장 중요한 조기 발견과 꾸준함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모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낭이 살아있을 때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한번 기능을 잃은 모낭은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가늘어질 때 바로 그 시기가 골든타임입니다. 가르마가 넓어진다거나 감을 때 빠지는 양이 많아졌다면 이때부터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모발은 하루아침에 빠지지 않습니다. 3개월 전의 생활 습관이 지금의 두피를 만듭니다. 지금의 선택이 몇 달 후의 머리숱을 결정합니다. 작은 실천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듭니다.
두피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샴푸 습관,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완화와 가벼운 운동. 이 모든 것이 모낭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십니다. 한두 달 관리 후 변화가 없다고 느끼면 바로 효과 없다고 판단하십니다. 모발은 천천히 자라고 회복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꾸준함 없이는 어떤 방법도 무의미합니다. 매일의 습관이 쌓여야 탈모는 멈춥니다. 또한 정확한 진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탈모가 어떤 유형인지, 모낭은 살아있는지, 염증은 없는지, 이런 정보들이 맞춤 치료의 기본입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 무작정 약만 먹거나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꾸준함을 이어가기 위해선 기록과 점검도 도움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두피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머리 감은 후 빠진 머리카락 수를 체크해 보세요.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면 더 힘이 됩니다. 시니어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모는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지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감과 삶의 활력을 함께 잃게 됩니다. 외출이 꺼려지고 거울 앞에서 한숨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니어에게도 변화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모낭은 살아있는 한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모든 치료의 핵심은 꾸준함에 있습니다. 거창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한 번 올바른 샴푸법을 실천하고 편식하지 않고 충분히 주무시는 것,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산책을 하시는 것,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모낭을 회복시키는 토대가 됩니다.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이 몇 달 만에 확연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모자가 필요 없을 만큼 자신감을 되찾고 사람을 피하지 않아도 되는 일상이 시작됩니다. 그 변화는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머리숱만큼이나 자신감도 풍성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의 모발 건강을 위해 검증된 정보를 정직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탈모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